마라톤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9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러싸인 부분 넓이 하면 첫 번째가 이제 교점. 밑에다 적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첫 번째가 이제 교점. 두 번째가 대소비교. 그럼 여기서 잘 봤을 때 fx가 0과 4에서 근을 갖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끊은 다음에 0일 때 0,0을 지나고 그 다음 여기가 1일 때고 대칭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할 때 이 부분의 넓이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구간 분리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얘가 마이너스 x를 따라가게 되고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2를 따라가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얘를 요 교점을 구해 보시면 x 4 마이너스 x랑 3x 마이너스 6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하니까 x가 3일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에다가 3분의 4x 빼기 3분의 1의 x제곱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빼서 그럼 더하기 x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2차 함수에다가 이 친구를 뺍니다.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적분해 해보시면 3분의 7x 이거 계산 일단은 해보면 3분의 7x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적분해보면 6분의 7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x세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6분의 7에 9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는 한 번 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이 친구의 3분의 1x 더하기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x 제곱에 얘가 이제 6분의 1x 제곱 얘는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 그럼 얘를 이제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9분의 1에 27 빼기 1 26 9 빼기 1 8 그 다음 3 빼기 1 2 해서 4 계산이 좀 많이 들었네요. 그러면 6분의 8에 6분의 15 9분의 27 더하기 4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자 그러면 2 5 2분의 5에 더하기 1 하니까 이제 2분의 7 이렇게. 그래서 이제 4S를 하라고 했으니까 14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하면 교점과 대소비교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얘 좀 중요합니다. 자연수 A 그 다음에 4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A 값을 구하랍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이렇게 돼 있대. 자 이 표현이 뭡니까? 이 표현이 웬만하면 점근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1차 함수는 요마와 요마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4차 함수를 잘 보면 우리가 핵심이 뭐죠?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x 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되게 신기한 친구로 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x 제곱 더하기 a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대칭축이 x는 0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좀 더 밑에다 그릴게요.
그러니까 점근선 표현이기 때문에 점근선부터 미치관계 무조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랑 0 이렇게 완벽한 W 모양 이렇게 될 거고, 입으로는 완벽한 W 모양이라 했는데 언행 불일치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러면 12x 플러스 k 라는 친구가 총 자연수 개수가 3개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12x 더하기 k는 여기서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x는 0이 지금 되게 겹쳐서 보니까 k가 y 절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y 절편 개수가 3개다 이 뜻인데,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경계값을 항상 먼저 찾아보면 12x 더하기 k가 고정된 걸 기준으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 기준 해석. 그럼 기울기가 12짜리가 제일 내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얘랑 접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일 최소로 내려간 게 접할 때. 그럼 접할 때부터 먼저 구해보면 이 친구의 이제 기울기가 얼마? 12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x 4제곱, 이 친구를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얘가 이제 12, 그러면 이제 2x 세제곱, 그럼 얘는 이제 잘 봤을 때 마이너스 1 안되고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6에 12에 마이너스 2에 더하기 6 이니까 딱 되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x 제곱 4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얘는 이제 판별식을 해보면 1에 마이너스 6에 24니까 음수라서 얘는 근이 안 나오고, 따라서 이제 x가 마이너스 2, 접점이 마이너스 2에서 나오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요 외에는 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저세 방정식 이게 하나밖에 없죠. 12가 되는 게 요 밑에 빼고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봤을 때 x는 마이너스 2에서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접점이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 적지 말고,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점이 제일 중요하죠. 접점이 이제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6에 더하기 16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 기울기는 12. 그래서 y 꼴 12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20.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k가 여기서 20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몇 개? 3개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20, 그 다음 두 번째 k가 21일 때, 그 다음에 21일 때, 네 번째가 이제 23인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요렇게 이제 접하는 순간부터 요 사이, 요렇게 이제 얘가 접하기 전까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a가 다시 얘만 뚝 떼서 올게요. 그럼 얘를 봤을 때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등호 포함이기 때문에 12x 더하기 20, 21, 22 22가 딱 될 때부터, 여기서부터 얘가 되기 딱 직전까지만 가능하다 이 뜻인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하면 되니까 얘가 이제 3x 제곱 더하기 a입니까? 그럼 이제 미분을 해보면 6x가 11일 때, 그럼 x는 항상 2에서 접점을 가지죠. 그럼 이 접점이 2, a 더하기 12. 그럼 이제 y 꼴 12x 그 다음에 빼기 2에
더하기 a 더하기 12. 그러니까 이제 12x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12가 어떻게 돼야 된다? 22보다는 크거나 같고 23보다는 작다. 그럼 이제 34부터 35 전까지니까 a가 34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점근선 역할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근선 표현에 대해서 접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연수, 정수, 개수 3개 이렇게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이제 3개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4개가 되기 전까지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K 22일 때랑 23일 때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해석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요 친구 이번에 이제 나왔었죠. 시그마 이렇게 나오면 뭐 한다? AN의 규칙을 구하라. 그럼 자, 여기가 2n,0이고 1,0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넓이를 실제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2n-1 여기가. 그 다음 요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요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웬만하면 이제 기울기가 도형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1,0과 얘 사이의 기울기니까 이거 분의 이거. 그래서 여기가 AB 길이의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이제 ABD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B 제곱의 탄젠트 세타 2분의 1에 2n-1의 제곱의 탄젠트 세타 2n-1분의 m 얘가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얘 날리고 이 친구 날리고 그럼 1이니까 여기로 넘기면 결과론적으로는 2n-1의 제곱 이 친구가 2m 빼기 1이다. 그럼 다시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제 이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an의 정의 잘 보면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an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정의역이 n이 고정이 되면 치역이 누구? m의 최소 이 a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정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잘 보시면 얘가 이제 규칙을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화 시키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연수 정수 조건이니까 대입을 해서 이제 규칙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대입하여 규칙 찾기.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뭐 짝수, 홀수 이런 것도 볼 수도 없고 그냥 딸랑 이식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입은 웬만하면 규칙을 찾기 위해서 이제 대입을 하면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약간 감으로 보면 2n-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n보다는 살짝 작은 수죠. 그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어떻게 돼? 사실 더하기 1이라는 요소가 2의 n승의 거듭 제곱을 하는데 사실 얘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2의 이 친구가 2의 2n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구조상. 그래서 약간 2n 얘를 이제 조금 의심을 해보면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을 대입해봅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이 되니까 어떻게 돼? 2가 돼서 m이 최소값이 1이 되죠. 이거 또 죽었나 보네. 오마이갓. 잠시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n이 1일 때 이제 m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n이 2일 때는 자 3의 제곱에 더하기 1 하니까 1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 얘가 이제 2의 세제곱보다는 크고 2의 4제곱보다는 살짝 작으니까 m의 최소가 4가 됩니다. 그럼 벌써 이제 2배가 되기 시작한다. 맞지? 그 다음 n이 3일 때도 어떻게 돼? n이 3일 때는
18에 7에 49에 50 이렇게 된 당연히 얘가 어때? 2n승 2의 6승보다는 작고 2의 5승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제 m이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보고 그 대소비교 판단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살짝 2의 2n승보다 살짝 작을 수밖에 없죠. 얘 최소값이 사실은 2n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n만 불규칙하고 요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규칙 속에 불규칙을 찾아서 이제 처리하는 느낌. 그 이번에 평가원도 어떻게 냈습니까? 루트 fk 루트 fk f 루트 k 해서 이제 k의 거듭 제곱꼴 1, 4, 9, 16 총체적 난국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 f 루트 k 얘를 보고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다? 1, 4, 9, 16에서 규칙이 불규칙함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얘도 이제 일단은 2로 올려놓고 계산을 하시고 n이 1부터 10까지 2n 그럼 이제 등차수열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의 개수 해서 이제 110인데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나 더 더해준 거니까 빼기 1 해서 109 요렇게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1번. 그래서 얘는 이제 대입해서 규칙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반화를 꼭 해주셔야 되고 불규칙함 찾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요 중요하죠. 두 3참수 fx, gx 그럼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가 이미 다 주어졌고 자 g1이 0이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조건처럼 n이 나오면 웬만하면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입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럼 리미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x가 1로 갈 때랑 2로 갈 때죠. 얘가 왜? 0이 나오니까.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을 하나씩 천천히 써보면 G1이 0이랍니다. G1이 0이면 F1도 어떻게 돼야 돼? 수렴을 했으니까 F1도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여기가 F1이 0이 돼. 근데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얘는 이제 뭘 한 겁니까? 상태를 판단을 한 거고 0분의 0꼴 상태 판단을 한 거고 실제로 값이 얼마다? 값이 0이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값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0이 되는 인자가 gx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fx는 적어도 어떻게 된다? fx가 적어도 x-1이 제곱 이상계. 그래서 요렇게 되던지 아니면 x-1의 세제곱이 되던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느낌이 어때? x2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x가 얘가 채택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fx가 고정이 됩니다. x-1의 제곱에 x-2 요거 이해될까요? 그럼 gx는 x-1에 여기서 중요한 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잡으셔야 돼. 왜? 왜 이렇게 잡아야 되죠? 이거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그 근으로 x-알파, x-베타를 해버리면 이게 오류가 됩니다. 얘가 실제로 근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좀 재밌는 꼴이 나오는 게 fx, gx를 하면 0이 되는 인자 다 날리고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x-1에 x-2 근데 얘가 이제 x가 n으로 갈 때 얼마? n-1, n-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얘네가 값이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가 항상 얼마? 1이 돼야 된다 라는 거. n 값에 따라서 n이 3일 때랑 4를 대입했을 때 그럼 얘가 이제 이 참수를 hx라고 해보면 hx가 3일 때랑 4일 때도 어떻게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차함수. 그래서 이제 hx가 얼마? hx 빼기 1 하면 x-3, x-4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gx는 어떻게? x-1 인자 하나랑 차함수 x-3, x-4에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G5는 얼마가 됩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1
3, 4, 12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4번에 5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친구도 잘 보면 정사각형 중 두 함수가 모두 만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좌표가 100 이하다. 얘가 이제 카운트를 하기 쉽게 약간 좀 범위를 설정해주는 느낌? 자, 그러면 얘가 잘 보면 언제 이제 시작이 되는지를 잘 보면 얘는 정사각형 하면 안 돼. 요 1보다 크고 y 값도 1보다 큰 요 범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일단은 요 친구를 잘 보면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 원리인데 카운팅을 할 때 지수 함수는 주로 x는 얼마 요렇게 이제 고정을 시키고 로그는 주로 y는 얼마 요렇게 고정을 시켜서 보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카운팅을 할 때 잘 보면 좌표 카운트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x, y가 둘 다 변수죠. 변수가 두 개일 때는 핵심이 뭐다? 둘 중 하나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식 고정 원리. 그래서 지수는 주로 x는 해야 이제 자연수 정수 조건이 나오기가 편하고 로그도 y가 잡혀야 정수 자연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그가 자연수다 하면 로그는 k다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설정하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지수는 x는 뭐 로그는 y는 뭐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그럼 잘 보면 정사각형이 공통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경계값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이제 공통으로 만나려고 하면 사실 이제 경계값 찾기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사실 그 다음 나머지는 규칙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도 첫 번째 규칙을 잘 보면 여기서부터 딱 만나기 시작했다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뭐다? 로그 3x가 로그 7x는 이미 시작이 됐죠. 근데 로그 3x가 이제 같이 따라와줘야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그럼 마지막에 끝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7x가 딱 빠져나가면서 끝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계값을 찾아보면 y = 1 그 다음에 y = 2 그러니까 경계값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이제 로그 3x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3x가 1이 될 때는 3x가 10, x가 3. 얼마 얼마. 그래서 이제 3과 4에서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모두 만나는 모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까지 로그 7x가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얘가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때 로그 7x가 그래서 이제 경계값을 구해보면 로그 7x가 2일 때는 얼마? 100 그럼 x가 1, 4. 얼마? 그럼 14와 15 그럼 총 개수가 몇 개? 이건 카운팅을 할 때 앞에 것만 또는 뒤에 것만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되니까 3부터 14까지니까 총 몇 개? 12개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둘 다 만난다는 거죠. 그럼 또 똑같이 100이 되기 전까지 세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3x가 언제? 처음으로 2가 될 때. 그래서 얘도 결국 경계값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로그 3x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 3x가 100이니까 x가 33. 얼마 그러면 이제 33부터 시작이 된다 이 뜻인 거고 마지막으로 7x가 로그 7x가 빠져나갈 때까지 로그 7x가 3 그럼 x가 이제 7분의 1000이 될 텐데 얘는 이미 이제 100을 넘어서죠. 100 뭐 4. 이거는 뭐 뒤에 볼 것도 없이 100까지만 세면 되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그럼 33부터 그 전 단계인 100까지만 딱 세면 되겠죠. 얘도 이제 99, 100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33부터
33부터 99까지. 그러면 이제 빼면 67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79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정수 자연수 카운팅이기 때문에 y 또는 x 값을 고정을 시켜주고 이 규칙을 판단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언제 시작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둘 다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값 판단이 몹시 중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6번. 여기서는 음하정 나왔죠. 음하정 나오면 웬만하면 중복조합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했을 때처럼 n이 1부터 4까지다라고 하면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중복조합이고, 음하정 나오면 웬만한 중복조합, 이거는 약간 국룰 같은 거. 음하정 중복조합 약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라 본다. 딱 보자마자 원순열이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 그럼 이제 1을 대입하면 x2 빼기 x1이 이렇게 되고, 2를 대입하면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x1 더하기 2, 그 다음에 x. 그러면 x1 더하기 2,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겹치게 쓰려고 하면 더하기 2를 해줘야 되죠, 양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다? 중복조합에 이미 순서가 결정이 됐죠. 순서가 결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으니까 중복조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중복조합의 부등식 유형.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잘 보면 우리가 중복조합에서는 부등식이든 방등식이든 둘 다 중요한 게 이제 범위입니다. 범위. 그래서 이제 잘 보면 나조건이 상한 범위를 딱 잡아주죠. x3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하한 범위는 0부터니까 실제로 0을 대입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4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왜 굳이 그러면 x1 더하기 4는 하면 x1이 자동 배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x1 더하기 4로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4부터 10까지 총 7개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C3, 987, 321, 4, 3, 12에 84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8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의 부등식 유형입니다. 오케이. 자, 7번. 7번은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 왜 저 앞에까지 가 있어? 잠시만요. 맞는데. 하나, 둘, 여기다. 자, 이 표현 보고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발견적 추론을 잘 하셔야 되는데, x fx 앞에 이렇게 x가 미분이 돼 있고, 다음 뒤에 거는 f'(x) 요렇게. 얘가 결론적으로는 x fx의 곱의 미분법의 전개 과정이구나. 그러면 역으로 여기서도 이제 딱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속미분이 됐네. 결론적으로는 얘를 적분을 해야 되구나.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돼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발견적 추론. 그래서 그냥 가족권을 보고 합성함수 미분법. 그래서 역으로 이제 돌려줍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fx에 관해서 fx를 구해야 되죠, 추론을. 그래서 항등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3분의 1, 3분의 2입니까? f 세제곱 x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6분의 1에 F세제곱 2X 플러스 1. 그럼 얘도 이제 3 내려오고 2 하나 빠지고 하면 딱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부정적분 했죠. 부정적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상수. 부정적분 상수.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C. 그럼 여기서 이제 어차피 분모를 없는 게 좀 좋으니까 6을 얘를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F 세제곱.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위해서 그러면 4분의 1이 됩니까? 그다음 어차피 얘는 상수기 때문에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집어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사실 수열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번이 이제 기준항이죠. 얘가 수열입니다. 기준항. 그러니까 위 끝과 아래 끝이 고정이 돼 있다. 이게 이제 수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F-8 이게 옛날부터 약간 수열을 내고 싶어서 일부러 함수를 수열화 시킨 것 같습니다. 요거가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4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F 4분의 3이 들어가면 F 2분의 5가 될 거고, 다시 F 2분의 5가 되면 F 6이 되죠. 그래서 밑끝과 아래끝이 딱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완전 노가다. 자, 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1이 4분의 1에 세제곱에 4분의 3 더하기 C.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얘는 오히려 정리를 할 때 넘겨서 정리를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면 F 세제곱 2X 플러스 1에 얘는 넘기는 걸 잘못 넘겼네. 여기서 다시 어차피 이제 내가 요거를 마이너스 8분의 1부터 순서대로 갈 거니까 F 세제곱 1에서 6을 다 곱해서 4F3 빼기 C 더하기 C. C는 어차피 넘어가나 상수이기 때문에 다 그냥 쑤셔 먹는 겁니다. 그냥 상수 취급을 하시면 돼. 상수항은 다 저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4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 우리가 1이죠. 그러면 이제 C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대입을 하면 F 세제곱 2분의 5. 굳이 세제곱 하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이 계속 대입을 하는 거니까. F 이거 또 어디 갔나? F 세제곱에 4분의 3. 자, 그러면 4분의 3이 C 더하기 4였으니까 4C 더하기 16 더하기 C. 그러니까 C 더하기 16. 여기서 C는 집어삼키면 안됩니다. 이제 이 C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잡아먹으면 이 C랑 이 C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돼.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F6 이 친구는 4F 2분의 5 더하기 C. 그럼 얘가 20C 더하기 64 더하기 C. 그럼 21C 더하기 64. 그럼 세제곱이 되려고 하면 8이 되면 되죠. 그래서 얼마? 얘가 이제 20C 21C가 마이너스 56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C가 7, 8, 56 마이너스 3분의 8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은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되게 신기하게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가 C가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이제 F 세제곱 마이너스 1이 9분의 8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얘는 3에 3분의 2승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거듭 제곱근 하나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 수열 느낌입니다. 수열 느낌대로 하시고, 자, 첫 번째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 C랑 요 C는 다른 C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단은 형태 잡을 때까지는 계속 C를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고 이 C를 딱 고정을 시키고 나서 대입할 때는 이 C가 고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상수항을 계속 곱해주면서 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이 친구는 꼭지점이 원점이 오고 초점이 F인 이제 기울기가 1이랍니다.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지면 뭐가 주어졌다? 기울기가 1이다. 기하적인 관점으로 탄젠트 세타가 1이다. 그러니까 각이 주어진 거죠. 결국 4분의 파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의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랍니다. 그럼 뭐부터 끄어줘야 됩니까? 준선부터 무조건. 포물선 나오면 2차 곡선은 무조건 웬만하면 정의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의 뚝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더 이어주고 연장.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마가 길이가 2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AF 길이가 2루트 2가 된다, 맞지? 그러면 요 사이 거리가 2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루트 2 빼기 2가 되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럼 AB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막 이상한 짓을 하지 말고 정의만 잘 쓰면 됩니다. 요 X. 그럼 잘 보면 우리가 이제 F부터 마이너스 F까지 길이가 2루트 2 빼기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요 사이 거리가 얼마? 요거는 이제 수선에 발을 내려보면 여기가 45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x가 되죠. 삼각비 여기가 x.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된다? 2번은 이제 포물선의 정의 사용. 그 외에는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길이 표현을 해보면 x 더하기 2분의 루트 2 x가 2루트 2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2 곱하고 루트 2를 곱할까요? 그럼 4 빼기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넘기지 마시고 그냥 이제 유리화를 바로. 그러면 얘는 어차피 1이 될 테니까 그럼 4루트 2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루트 2. 그러면 6루트 2에 빼기 8. 그래서 x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x 더하기 2루트 2. 그래서 8루트 2 빼기 8 이렇게 될 거고, 제곱 했으니까 64 더하기 64 해서 128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은 정의를 써보면 사실 포물선 진짜 제발 x 값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